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현입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비아서 책 만드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상 만들고 있는 강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달에 출간된 비아 책을 살펴보는 월간 비아 시간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책은 피터 브라운의 마침내 그들이 로마를 바꾸어 갈 때, 부제는 로마 세계 그리스도교화에 관하여입니다. 네, 책 날개에 적혀 있는 책 저자 소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브라운, 1935년생, 아일랜드 출신 역사가, 옥스퍼드 대학교 뉴 칼리지에서 고전학을 공부한 뒤 올소울즈 칼리지 프라이즈 펠로우로 선출되어 박사 과정 없이 곧바로 연구자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로열 홀러웨이 칼리지 UCLA를 거쳐 1986년부터 2011년까지 프린스턴 대학교 역사학과 필립과 베올라 롤린스 석좌 교수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같은 칭호의 명예 교수로 활동 중이다. 1971년에는 영국 학술원, 1989년에는 미국 인문과학 학술원 회원이 되었으며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등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2008년 미국 의회 도서관이 수여하는 존 W. 클러지상을 받았다. 후기 로마 시기를 단순한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종교적 상상력과 사회 질서가 형성된 창조의 시기로 재정의함으로써 후기 고대사 연구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가로 평가받는다. 종교사학자 엘리자베스 클라크는 오늘날 고대 후기 연구는 그가 만들어 놓은 지적 지도 위에서 움직인다고 말했으며 역사가 피터 세리스는 피터 브라운은 후기 고대라는 시대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감수성 자체를 바꿔 놓았다고 평가했다. 주요 저서로 후기 고대 세계, 몸과 사회, 보물을 하늘에, 기독교 세계의 등장 등이 있으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숭배 등이 한국에 소개된 바 있다. 네. 저자 소개 글 읽어봤는데 그 페이스북에 네. 편집장님이 또 이 저자 소개 글을 어떻게 이렇게 막 자료 취합하고 네, 했다고 네, 또 네. 쓰셨잖아요. 네. 좀 더 좀 소개하고 싶었는데 못 하셨던거나 좀 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각 출판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저자를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자부심일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비아 그래도 내가 우리가 이런 저자도 내놓는다. 기분이 좀 급수가 올라간 괜히 느낌이 들었을 때가 야로슬라브 펠리칸 책을 번역했을 때 그리고 로알리암스 책을 소개했을 때 그 두 가지 정도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피터 브라운도 이제 한군 하나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문학계 그러니까는 그 학계의 인문학계를 통틀어서 아마 펠리칸과 더불어서 가장 그 어떤 면에서는 펠리칸보다 더 이제 다른 인문학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실은 기독교학 신학계를 넘어서 역사학 같은 데서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얘기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역사 연구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겠어요. 근데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 피터 브라운이 패러다임을 바꿔서 고대 후기라는 말은 후기 고대, 그 레이터 엔티티라는 말은 거의 피터 브라운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물론 그 전에도 조짐이 있었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문헌 연구와 이런 것들 그런 아이디어는 언제나 있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문헌 연구와 방대한 사료 조사, 고고학 연구 이걸 다 집대성해가지고 완전히 그 시기를 재발굴해낸 사람은 이 피터 브라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놀라운 성적이고 제가 사실은 제가 선생님을 모시는 강유현 선생님께서 이제 이 기독교 세계 예전에 샘물결에서 나온 기독교 세계 등장이라는 걸 되게 추천하시고 그 제가 뒤에 이제 그걸 재밌게 보고 그 뒤에 이제 태학사라는 곳에서 제가 여기에다 절판이 돼서 그리고 나중에 사실은 비하에서 내고 싶어서 감춰놨는데
후기 고대 사회, 후기 고대의 뭐 리더십과 그 가난과 리더십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아 예. 근데 그 책을 저는 보면서 엄청나게 약간 제 안에서도 좀 역사를 보는 눈이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교부들에 대한 인상이 좀 완전히 바꿔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책 중에 하나여서 언젠가 제가 피터 브라운 이런 걸 좀 꼭 하고 싶고 좀 더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이 피터 브라운의 방법론적인 그 관점을 잘 보여주는 책을 소개하게 돼서 굉장히 제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 소개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마치 연고대 같은 느낌이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받으면 예일 대학교에서 안 주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받으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안 주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하버드에서 받았으면 뭐 우리가 줄 필요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피터 브라운은 그걸 넘어섰다. 피터 브라운은 오히려 여기서 냈더니 하버드에서 줬어? 우리도 줘야지. 이런 느낌. 빨리 서둘러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느낌. 네, 저도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유수한 대학교들 쭉 다 나열되어 그러니까요. 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업적을 냈기 때문에 피터 브라운이 이제 이 정도의 대우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한 전기 세물경에서 나온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서 가장 탁월한 전기로 평가받는데 이 책이 피터 브라운의 일종의 그 피터 브라운이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박사학위를 안 받고 했잖아요. 이제 올 소울스 칼리지 프라이즈 펠로우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석 졸업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7년 동안 자유 연구 주제를 주고 7년 동안 그냥 어떻게 보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가 돈은 다 줄 테니까. 그래서 7년 동안 탱자 놀지 않고 저랑 놀았겠지만 놀지 않고 해서 낸 게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저는 예전에 근데 아우구스티누스 박사학위인지 논문을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올 소울스 칼리지 요 시기에 내놓은 책인데 요게 어떻게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또 그 보는 눈 아우구스티누스를 보는 눈을 바꿨어요. 저도 책 다 읽고 뒤에 그 부록 배우는 삶에 네. 있는 것들 읽으면서 이 책 그러니까 피터 브라운은 어떤 책 다른 책을 좀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했는데 있더라고요. 일단은 장바구니에 담아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진짜 재밌습니다. 네. 근데 좀 약간 원문을 보면은 좀 더 제가 사실은 막 어떤 분들은 꼭 그 편집자로서 좀 괴로운 것 중에 하나인데 막 이게 책 보시면 또 절대 책을 신뢰하지 않아. 무조건 원서랑 또 비교해 봐야 돼. 이렇게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상하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원문을 같이 보게 됐어요. 아 이게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세물교에서 나오기 전에 원래 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왔었어요. 지금도 8권 있던데요. 아 그런가요? 네. 한정사에서 팔고 네. 그 번역이 진짜 약간 좀 진짜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이게 이러냐.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이해는 합니다. 아 이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그 여러 가지 제약과 그런 속에서 근데 저는 좀 약간 피터 브라운은 저 번역자를 지망하는 사람이 좀 약간 도전 욕구를 일으키는 저자일 것 같아요. 되게 문학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위트와 그 안에 있는 약간 중의적인 로한 윌리엄스도 약간 그런데 피터 브라운은 좀 더 로한 윌리엄스 그래도 좀 캔터베리 대중에 겹치면서 좀 그래도 겸손해졌는데 대중이란 것도 의식도 하고 근데 피터 브라운은 그런 거를 의식할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주 현란하고 아주 문학적이고 뭐 그런 어쨌든 굉장히 저로서는 그래서 되게 좀 여러모로 감회가 있는 책이고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의 비아의 어떤 관심 방향 중에 하나가 다른 기독교 출판사에 비해서 이제 비아가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방향이 요 로마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어떤 식으로 분투해 나갔는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초기 교회라고 하면은 약간 사도행전 시기나 바울 시기 약간 요 시기에 좀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비아는 일부러라도 좀 더 그 이후의 시기, 교부들이 활동하던 시기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그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4세기에서 6세기에 네. 걸쳐져 있는 이제 후기 로마 제국에서 네.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이제 뭐 정착이라고 하긴 그렇죠. 하여튼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교화를 이제 서술한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또 이제 페이스북에 차님이 쓰신 글을 중에 이제 제목 때문에 고민하셨던 네네네네. 부분을 읽었을 때 네. 이거 하긴 뭐 그냥 뭐 동사 어미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지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느낌을 받고 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네. 제목을 이걸로 정하시는 거를 고민할 수밖에 네네네.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피터 브라운 자체가 이제 그 로마 세계 그리스도교화에 대한 이야기들 이거를 그냥 이제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단일한 한 덩어리로 그렇죠. 그렇게 묘사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 이것을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사람 그 안에 있는 복잡하고 미묘한 여러 가지 현상들과 여러 사례들과 그냥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없는 네.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만약 그냥 뭐 마침내 그들이 로마를 바꾸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참 고민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제목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거를 이 주제는 당연히 피터 브라운이 있겠지 해가지고 그 책을 찾아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피터 브라운이 생각보다 더 복잡 미묘하게 쓴 거죠. 본문을 보니까는. 서문만 봐도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막 후반부가 더 복잡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몇 번을 고민을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마침내 그들이 로마를 바꿔 갈 때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원문의 어떤 그러니까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라는 연작의 느낌이 나면서도 동시에 피터 브라운의 원의를 깨지 않는. 네. 그러니까 바꾼 게 아니고 진짜 실제로 그 사람들 기독교가 이제 로마를 바꿀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안 바꾼 건 아니고 바꾸긴 바꿨는데 그게 이제 걔네 마음대로 바꿔진 건 아니고. 이런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제가 표지 그림을 그려놓고 바꾸는 경우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원래는 지금 보면 콜로세움이랑 이제 십자가 언덕이 같이 있잖아요. 네. 원래는 콜로세움에 박살나고 미리 그림을 그려놨었어요. 콜로세움에 박살난 잔해 위에 십자가 있는 걸 딱 그려놨는데 바꾸었다로 생각하고 콜로세움을 다시 세우셨군요. 네, 콜로세움을 다시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 그림도 차님이 그리신 거예요? 네. 아주 허겁지겁. 근데 이건 손승우 디자이너인 손승우가 그래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네가 한번 제가 그린 버전을 줬는데 그러면 이러면 안 되고 콜로세움 써야겠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게 표지 작업에서 사실 비아가 이렇게 막 에너지를 많이 쏟는 일은 사실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약간 우리의 피터 브라운 교수님이 저희를 곤혹스럽게 만드셨다. 할 수 있습니다. 독자분이 비아 책을 7권 이렇게 네. 옮기셨네요. 양세규 선생님은 비아의 어떻게 보면 역사 전문 담당 번역가이고 번역하신 책들이 다 네. 그렇죠. 어느 페북에서 막 저희를 애돌러 약간 비판하시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뭐 저 역자에 대해 소개하지 않는 게 유행인데 문제가 많다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역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자는 제가 보기엔 그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저자의 색채를 알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데 역자는 여기서 본인의 색채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퀄리파잉 자격이 되느냐 이걸 번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만 입증하면 되겠다고 생각 때문에 그래도 뭐 어쨌든 혹시나 알려드리자면 양세규 선생님은 연대에서 신학을 공부하셨고 대학원은 교회사로 석사를 받았고 현재는 스위스에서 지금 그 종교개혁 시기로 박사 논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과거의 의미가 조금 떠오르기도 했는데 네. 과거 의미를 마치 옮기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관련해서 뭐 되게 대중적으로 강연하시는 분이 계신데 강민수 선생님이시라고 뭐 그분의 뭐 주장이나 이런 거 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아닌데 거기서 보면 이제 막 그런 거 이제 기독교화가 되면서 이집트 뭐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굴을 파괴하고 뭐 그 완전 거기 뭐 신들의 어떤 그런 걸 형상을 부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을 기독교인이 했다 뭐 하면서 이야기하는 뭐 그런 걸 예시로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독교인이 한 것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 책을 보고 느낀 거는 그래도 몸통을 남겨둔 거는 또
남겨둔 걸로도 볼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예. 아니 그리고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했다선 하더라도 어떤 사실 의도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그렇죠. 알 수 없다라는 게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이제 마치 이제 막 그냥 탁 때려 부수고 뭐 하고 막 그런 것처럼 이제 강연을 할 때 좀 전해지는 그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사례들은 뭐 하나하나 다 이제 다시 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뭐 이걸 보고 났을 때 이 책을 보고 났을 때 느낀 거는 그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딱 강의하거나 그렇게 딱 전달을 했을 때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는 좀 달랐을 수 있겠다. 저 뭐 신전들은 저런 데서 뭐 부수고 예배 초소로 쓰면서 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완용 같은 경우도 한겨레에서 그 한겨레 출판에서 이완용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러니까 다들 근대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취하지 않았는데 이완용만 굉장히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방식을 취해서 완전 매국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 양식이 이해할 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나쁘게 생각해서 뭐 나라 팔아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남는 길, 내가 살아남는 길을 가장 잘 적응해서 모색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되게 부합되게 살았을 때 나라까지도 팔아먹는 삶을 살 수도 있다. 뭐 약간 이런 관점인 건데 그걸 보고 아니 어딜 봐서 그 이완용 더러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냐 하면서 엄청 이제 또 악플 또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선하고 조금 이제 달라졌을 때 그게 사실 이 현실에 좀 더 가까운데 좀 그 보고 싶은 걸 좀 보려는 경향이 좀 은근히 있고 뭐 루터나 칼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뭐 루터 칼뱅 평전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입시적으로 조망하는 뭐 그런 책들도 꽤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도 참 우리가 좀 어떤 특정한 이미지에 많이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현실 세계는 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만 봐도 다른데 역사를 볼 때는 좀 단순화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어쨌든 로마의 그리스도교화라는 것을 그릴 때 저는 이 책이야말로 약간 민중사에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종교개혁도 그렇고 중심 인물이 A라는 걸 했기 때문에 B라는 결과가 나왔다. 뭐 루터가 95개조 그걸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피터 브라운이 계속 일깨우는 거는 95개조가 있기 전에 사실 시대적 어떤 분위기가 있었고 그 외곽 어떤 외부적인 게 있었고 루터는 어떤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걸 촉매제 정도고 사실은 그거를 또 막 사람들이 그걸 또 활용하거나 그러니까 루터의 의도는 사실 또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 않고 루터가 한번 던지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런 게 더 피터 브라운의 시선이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종교개혁이 루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삼은 거죠 소재로. 그런 것들이 되게 들을 때 약간 좀 충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그게 되게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는 문서 성교라는 일종의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게 사실 이런 요번에 제가 이 책을 작업하면서 느낀 게 정말 그 로알리 엽사 물론 얘기했죠 과거의 의미에서 과거의 의미와도 분명히 통하는 게 있는 게 좋은 역사적 서술은 과거를 더 낯설게 보게 해준다. 그리고 또 불편하게 어떤 면에서는 현재에 대해 그거를 근데 피터 브라운은 좀 더 그 역사의 뭐랄까 자기 서사 근데 로알리 엽사는 자기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역사를 대화를 한다는 걸 부정하진 않거든요. 근데 피터 브라운은 좀 더 역사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형성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네 스스로 서사를 하려는 걸 일단 멈춰야 돼 좀. 너무 그 의미 부여가 너무 빨라. 그런 식으로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막 비하 책을 만드는데 막 비하 독자가 뭐 비하가 되게 잘 팔렸다 아니면은 많은 분들께 인정을 받다 그러면 내가 좋은 책을 골랐기 때문에 내가 책을 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서사를 구축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피터 브라운 같은 요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그거와 독자가 잘 읽는 건 무관하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꼭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와 너의 어떤 것을 넘어서는 역사적 분위기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비하책이 간택되는 거지. 거기서 기획자가 차지하는 영향은 사실은 냉정해보게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그럴 때 저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되게 심란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겸손해야겠다 거기서. 네. 우리가 되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뭐 도란만두 좀 이렇게 표지판 한번 세웠고 막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이 책 보면서 아닌 것 같다. 정말 이런 거는 뭐. 그리고 저는 아우슈스를 굉장히 이제 당연히 신학자로서 엄청나게 평가하고 하였지만 아우슈스가 진짜 복잡 다단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좀 보시면서 약간 기시감이 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아우슈스가 하는 거에서 약간 반문화주의. 네. 그렇죠. 저는 내가 생각하는 아우슈스가 반문화주의의 선봉장이었다는 이런. 맞아. 뭔가 그냥 그때부터였나?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갑자기 네, 그러니까 들던데. 종종 한국 교회 상황과 약간의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내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눈앞에 그 한국에서 지금 엉망 이른바 보기 엉망인 사람들 하면 그냥 누가 봐도 엉망이라고 합의가 된 분들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보니까 내가 되게 존경하고 흠모하는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효과를 냈어. 말은 좀 더 뭐 레토릭적으로 탁월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효과와 같은 그것을 했을 때라고 느꼈을 때.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독자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로 치면은 일종의 고신이 오히려 다원화된 세계에 오히려 도움이 또 유지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랬을 때 제가 저의 신나나? 이게 이론이 그게 아닌데.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나서 다르게 기록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안 건들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사실은 되게 배타주의인데 그 배타성이 오히려 전 사회의 다원화에는 공존에는 도움이 된다. 오히려 아우슈스처럼 다 문화를 이 오염된 문화를 갈아 엎어야 된다. 이런 게 훨씬 더 기독교의 배타주의를 더 공고히 한 결과를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랄합니까? 근데 참 그런 시선이나 관점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너무 아까도 이제 뭐 그 복상에서 연재하고 있는 그 기독교 교회사의 그 인물들에 대한 거 얘기할 때도 그렇고 여기 로마가 이제 그리스도교화 되어가는 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한 단면만 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 그렇죠. 많아서 좀 사실은 되게 그 속까지도 들여다봐야 되고 다양한 면모가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네. 그러고 싶어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역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뭐 승리주의적이고 영웅을 만들기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좀 단순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걸 또 우리도 받아들이는 게 편하니까 네. 이제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약간 이제 생각이 됐던 이미지가 이렇게 멀리 있는 저 숲이 네. 이제 되게 큰 나무가 겉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숲인데 그래서 우리는 딱 봤을 때 내가 저 숲은 다 저 나무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되게 작은 나무들도 있고 풀들도 있고 그렇죠. 뭐 작은 그런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다라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렇죠. 책 같다 벌레도 그런 생각을 있고. 사실 그게 다 이루어져서 이제 숲이 된 건데 네. 내가 너무 단면만 보고 있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전 다양한 그 신학과 그 다양한 관심을 가는 일테면 저는 목회자분들 오늘날 어떻게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발휘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은 3장을 보시면 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장이 좀 재미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분이 결국 그냥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는 이 역사 서술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서 사실은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네. 사례들을 보시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제시하시면서 이제 사례들 얘기를 하는 것들이 좀 재미있었는데 그게 3장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그죠, 같아요. 맞아요. 예, 은둔 수도사들의 이야기들 네. 예, 그런 것들 재밌게 읽었어요. 예. 그리고 은둔 수도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보기엔 그것을 사회과학적으로 보면은 그 그람시의 약간 유기적 지식인에 가까운 모델이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막 우리가 어떻게 지역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나갈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그 어떤 그 모델을 구축할 때 예전에는 막 그런 거를 막 사도행전 자꾸 그런 데서 끄집어져 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은둔 수도사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의 무당과 대결하면서 한편으로는 비슷한 논리를 네, 취하는 맞아. 한편으로 다른 방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풀뿌리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약간 어떤 분들 그걸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지역 선교 단체와 교회의 미묘한 관계. 여기서 이 은둔수자들이 세력을 뻗어나갈 때 또 주교들이 긴장하고 막 경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 좋은 역사서들 굉장히 이미 미묘한 기시감과 미묘한 불편함과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참. 저는 그것도 사실 조금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정착될 때 유교 문화랑 막 이렇게 혼합되고 그랬던 것들하고 네. 또 조금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러니까 기존의 개방하는 교회사 서술을 좀 전면적으로 다시 쓸 수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예를 들면 이제 그 교회 뭐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들을 같은 경우도 뭐 무당 이렇게 만나러 가는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좀 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 전에는 완전 이제 순혈주의처럼 저거는 그냥 기독교가 아니지. 네. 와 그렇게 했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좀 논란되는 발언이라. 그 이걸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네. 보면 그게 현실인 거고 사실은 뭐 그런 문화가 익숙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현실인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조정돼 나가는가 그게 이제 변화의 과정인 건데 너무 이게 딱딱딱 잘라가지고 좀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교화 혹은 또 복음화 이런 게 뭘까 하는데 저는 피터 브라운이 나름대로 되게 분명한 정의를 내려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두스에 대한 상상력을 바꾸는 거다. 복음화한다는 거는 그 상상력이 바뀌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성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 이게 다 바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생각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엄청 복잡미묘하고 굉장히 느리게 이루어진다. 네. 굉장히 치열한 담론 투쟁과 곡해와 뭐 야합과 여러 가지 좀 쓰라린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이 책이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적 자극과 도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이 책에서 또 한 가지 좀 백미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이제 아시겠지만은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도 나오지만 인물들이나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짧게 짧게 나오고 인물명들도 되게 여러 명이 잠깐씩 나오고 등장해서 굉장히 참 뭐랄까 되게 방만한 느낌이 들어요. 네. 되게 짧은 책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저 인물들에 깜짝 대한 놀랐잖아요. 입문하고 나서 네, 나오는데 본문 이거밖에 안 됐어? 난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굉장히 되게 많이 다루고 이것저것 다루고 있는 느낌인데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뒤에다가 늘 비아책에 이제 하시듯이 인물 색인 및 소개를 쓰셨거든요. 근데 이거 작업 보면서 아 진짜 작업하시는 분 참 누구신지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주고 했어요. 왜냐면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뭐 교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저는 뭐 네, 제가 뭐 그러게요. 많이 네.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그걸 또 되게 세세하게 잘 적어 놓으셔서 관련된 책을 편집하는 편집자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들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비아 책에 나와 있는 인물 소개들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약간 현타가 왔던 게 제가 제 나름대로 그런 그 초기 교회 사회에 대해서 나름 제가 그래도 뭐 교부와 만나다도 작업했고 기존에 웬만큼 뭐 사막의 지혜도 작업했고 그래서 웬만큼 사막 교부들이나 이제 교부들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악 물고 다 조사를 해봐야겠다. 근데 또 있는 거예요. 또 나름 유명한 사람들이야. 왜 유명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발견의 기쁨과 이런 것들은 이제 저 말고 말 그대로 좀 편집자분들이나 좀 고급 이런 교회 사례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이악 물고 좀 약간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원래는 제가 보통 각주에다 넣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는 부활한 예술을 증언한다부터 뒤에 넣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은 좀 아무래도 그 역주는 분량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는 대신에 좀 더 중요한 인물 좀 더 풍요롭게 길게 해가지고 좀 확실하게 익혀 주자. 물론 그래서 즉각적으로 알기는 좀 힘들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주를 통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부록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부록 재밌었어요. 예, 배우는 네. 삶 해가지고 여기도 뭐 그 학생 중 한 명 뭐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 얘기가 들어있는 이제 논문을 쓰는데 막 제가 영국에서 메리 더글라스가 진행한 수업을 듣고 미국에서 UC 버클리에서 미셸 푸코가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뒤 그 둘의 영향을 받아 고대 후기 연구를 진행했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과 달랐다는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뭐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게 되게 피터 브라운이 전형적인 그 스타일 그리고 본인의 역사관이 사실 그 자리에서 바로 은연슬쩍 드러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평가와 실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 메리 더글라스와 미셸 푸코를 내가 분명히 즐겨 읽는 것도 맞고 했지만 거기서 이제 하나씩 깨가잖아요. 네, 메리 그렇죠. 더글라스라는 건 자기 지하철에서 그 방에서 받고 목욕하면서 받고 미셸 푸코보다는 그러니까 그 권력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철학관과는 미셸 푸코의 통찰보다는 피에르 아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거고 뭐 푸코랑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그게 실제로 강의를 듣지도 않았던 네, 이런 강의를 이런 예, 얘기 예. 들어가 있잖아요. 예. 저도 이 평가를 뭐냐면 다른 사이트에서 봤거든요. 피터 브라운이 메리 더글라스와 미셸 푸코의 영향을 받았다는 글을 봤어요. 이게 이제 잘못돼서 챗 GPT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그렇죠. 네, 맞아, 가짜 맞아. 뉴스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리얼리티의 재현이라는 문제에서 피터 브라운이 택한 방식을 본인의 어쨌든 자전적인 걸 기록으로 흘리면서 그 뒤에 이제 의심의 해석과학과 이제 그런 공식화된 그런 거 그 기록에서 뭐는 그게 이제 암시를 해놓는 그런 거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 도서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랑 성리숭배는 집에 있거든요. 네. 읽어보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이 부록을 먼저 읽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네. 읽어 나가면 되겠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보면서. 네. 여기서부터 어쨌든 그 부록 부분은 제가 번역을 했는데 힘들었습니다. 프로 네, 읽으시면 아마 저자분을 이해하고 이제 연구 흐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책을 이해하는 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기는 합니다. 네. 이 책 뭐 짧긴 하지만 좀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포인트라던가 팁이라던가 혹시 나눠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이 책은 저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대로 제가 보기엔 인명이 약간 가장 그 장애물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수히 쏟아지는 인명과 지명이 주눅들지 않는다는 그 마음가짐이 되게 지금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의외로 제가 보기엔 예를 들다거나 그런 묘사 같은 거는 이야기꾼의 소질이 좀 있어가지고 그 1장에서 이를테면 그 저주판에 뭐 그 얘기도 되게 재밌고 근데 그거를 막 이게 왜 웃긴 건지 그러니까 왜 재밌는 건지를 엄청 자세하게 또 설명해주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거. 근데 이게 이미 약간 교양이 좀 돼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여기 1장의 도입부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4세기에 이미 그 밀라노 칙령 이후에 테오도시우스가 기독교 국가를 선포했는데 여전히 신전이 있고 그 사람에서 기독교인, 이 사람도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도둑을 맞았는데 빡이 쳐가지고 신전 가서 여신한테 저주를 하면서 이 새끼가 누구든 간에 조져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사실은 좀 웃긴 거잖아요. 그 자체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터 브라운의 여기서 하고자 하는 모든 걸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로만 하루와 아침에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거를 막 엄청나게 잘 막 친절하게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묘사하듯이 이렇게 스치듯 묘사하고 이렇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는 그 이 피터 브라운이 연도라든지 이런 거를 의식할 때 조금 더 좀 멀리 나와서 이 사람이 어느 시기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할 거고 연도나 인물을 쓸 때 괜히 언급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좀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그냥 각 장을 저는 따로 그냥 잘 읽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번에 이제 저는 이거 이번 다루니까 받아가지고 읽는데 사실 다른 읽을 때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번에 다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이게 섞여가지고 막 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냥 이게 각 장에 또 이야기하는 바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다 그 디테일한 부분들도 다 다르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를 이렇게 천천히 보는 게 오히려 더 잘 읽는 길인 것 같아요. 현님은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배우는 사람도 먼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팟캐스트 들으시고 왜냐면 이게 참 되게 뭐랄까 낯선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저희 팟캐스트 듣고서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나 얘기들을 조금 좀 감을 잡으신 다음에 읽어보시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네. 네. 네.
지금까지 월간비아 피터 브라운의 마침내 그들이 로마를 바꾸어 갈 때를 살펴보았습니다. 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